네, 속보가 또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거리에서 극렬 세력들과 정부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것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서울 도심 집회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전쟁 반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다니까요.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실천을 속도감 있는 실천. 네. 저게 뭐 저렇게 말하면 벌써 그때부터 사자가 끼는 겁니다. 뭘 저렇게 말해요? 근데 그 실망이다. 전까지는 막 굉장히 막 세게 하다가 했었잖아요. 아니, 저거 사과해야 아니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네. 김건희 씨가 외교까지 포함한 모든 일체 행사에 나타나지 마라 그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 소리를 속도감 하는 있게 거지? 실천하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조치를 내렸어요. 하나는 부부 내외가 어젯밤에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고요. 부부 싸움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방. 이번에 그 김건희 안 간다. 예, 에이펙 회의에 김건희 여사 동행 안 한다. 요게 이제 결정 사안으로 보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저 언발의 오줌 누기. 언발의 오줌입니다. 예,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메시지도 방금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반성이 없다. 국정 기조 전면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딴 건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 종식은 약속을 지켜야 될 겁니다. 네. 예, 그건 전쟁 종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뭐 소위 모니터링 요원 파견한다 이런 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될 시기인데 돌을 맞아도 지지율이 1%라도 돌을 맞아도 가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정세와 윤석열의 머릿속이 안 맞아요.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 평가를 하느냐라고 갤럽에서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게 복지인데 복지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교가 27%고요. 대북이 26%입니다. 그리고 교육, 부동산, 경제, 인사는 1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90%가 부정이나. 그렇습니다. 교육, 부동산, 경제, 인사 문제는 90%가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 5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대북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정 평가가 10% 포인트 이상 증가를 한 걸로 확인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은 고르게 부정이 전 세대 제가 보세요. 복지 30% 네. 이거는 나온 게 그냥 전통 국힘 지지층만 좋다고 응답한 거예요. 다. 왜냐하면 아직은 또 탄핵당해? 이건 안 돼. 그래서 저지선을 친 거고요. 복지 분야 좋아진 거 없어요. 다 아시지만 네, 예산 많이 깎였고요. 깎였고. 예, 그리고 특히 예. 국힘의 그 핵심 지지층은 노인 일자리도 줄었고요. 네. 각 지자체에 가보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거는 이런 데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예, 거죠, 정치적인 예산이. 판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의 경로 우대 사상에 근거하여 저희가 늘 찾아가 공을 드립니다만 생각 안 바뀌세요. 네. 근데 의원님 워낙 뭐 민생에 관심 많으시니까 경제가 15%가 잘했다고 하고 부정이 71%입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10%가 긍정이고 72%가 부정입니다. 교육은 17, 부동산 17,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다녀 보면 이게 물가 문제, 뭐 환율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심각한 것 같거든요. 심각한데 예. 예를 들면 환율이 내 민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 네.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근본이.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트럼프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예. 과방위 전체가 네.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두 개예요. 핵심이 유연하게 네. 세계 정세 속에 지금은 유연하게 정경 분리해야 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안보 외교상으로 네. 그렇다고 중국을 내치면 안 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중국을 내쳐서 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중국하고 대화할 때다라는 얘기를 그 네.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가치 동맹이니까요.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또 9% 지지율, 한 자릿수 지지율을 올랐네요. 보였습니다. 7% 7%대가 있었죠. 예, 있었어요. 예, 이번에는 9%, 그다음에 20대가 11%, 30대가 10%, 50대가 15%, 60대 23, 70대 이상이 34%. 전 세대가 고르게 다 부정이 높은데요. 그중에서 40대 부정평가 85, 50대 부정평가 82, 30대 부정평가 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70대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만 부정평가가 과반 50% 기록이 됐습니다. 그거 기적이네요. 70. 예. 그러면 지금 전 세대 70대가. 전 지역에서 다 이런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은 탄핵으로 가자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의 해법을 어디에 방점을 좀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상임위에서 제가 할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게 탄핵이든 개헌이든 네. 길은 그냥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티끌 모아 태산 되는데 네. 내 태산이 무너지길 바라고 티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주의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개혁신당은 네. 뭐 그냥 국힘의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에 그랬죠. 대한 아주 예.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판에서 확실하게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왜? 마음 때문에. 차기 대권 가야 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미래를 두고 뭔가를 하면 국민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냥 돌직구로 가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이준석 운명이 미래가 바뀔 거다. 바뀔 거라고 네.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탄핵은 그 189석 플러스 11석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준석 당 합쳐서. 네. 근데 이 11석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전 생각을 안 해요. 국민이 만드는 거다. 예, 국민이 만드는 거고 그 얘기는 국민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상임위에서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민주당이 했고 장윤성 기자를 포함한 소위 의식 있는 언론인들이 예, 그리고 유튜버들이 지금까지 자료를 많이 쌓아왔어요. 이제 그걸 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명태균의 그 녹취록으로 탄핵을 시킬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국정농단의 흔적이 곳곳에 있을 거다. 그거 우리가 파헤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뭐 개헌 얘기도 나오는데 개헌해서 임기 단축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줄일 거냐, 실제로 헌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아주 상세한 논의하다가. 예,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건으로 결국에는 탄핵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냐. 아니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막 가면 여당에서 네. 그럼 우리 이렇게라도 해보자라고 나와야 될 안이라고 생각해요. 여당에서 네.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과거에 수습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시정연설을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기했던 것처럼 네. 여당 스스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성사가 되는 안이지. 아, 그게 야당이 밀어붙여서 성사될 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안에는 지금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 지도부 입장이 아니고요. 네. 그냥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도부가 그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황운하 대표가 그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모임에 예, 그 모임에.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탄핵이다.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하시는 것까지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지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은 그대로 여권이 제기하지 않는 한 그냥 오히려 더 어렵고 어려운 아니에요. 아니다. 그게. 차라리 왜냐면- 탄핵이 쉽다. 그러니까 네. 쉽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네.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길이에요. 그래 그 디테일에서 합의 안 되면 시간이 막 하세월을 흘러가는 네. 그런 아니에요. 왜냐 예. 국힘은 예. 8석 혹은 11석의 네. 의석으로 이게 알박기예요 지금. 알박기다. 예, 역사의 수레바퀴를 음. 반동으로 돌리는 알박기 의석수예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안은 그 국민들의 윤석열 퇴진 열기 핵심은 퇴진이잖아요. 네. 그게 탄핵이건 하야건 그렇죠. 예, 뭐 외국 망명이건 네. 임기 단축 개헌이건. 예. 근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네. 의회에서 대의민주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의원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논의하는 순간 국민들은 배제되잖아요. 막판에 투표할 때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그 퇴진 열기와 그게 퇴진에 탄핵도 있고 하야도 있고 모두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열기가 자연스럽게 분출돼서 일단 살아가실 수 있도록 네. 분통 터져서 죽겠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니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 그 네. 기자회견 보다가 뭐 진짜 저 아내한테 미쳤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미친 거 아니야? 네. 아 빨리 내려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아니 저희 인식이. 어제 생방송했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더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어. 그죠? 꺼라 저는 꺼. 미쳤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예. 저건 미친 수준이다 이런 근데 생각. 반말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내외신 기자들 다 있는데 맨 끝에 목 목이 아파- 아파서 그만하라고. 평소에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그 직원들한테 소위 부하한테 예. 어떻게 할까? 그게 다 보였죠. 예, 그 태도가 정말 저는 기준이 김건희잖아요. 김건희가 가서 진솔하게 사과하러 오라 그랬대. 본인은요.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인간이 원래 자기중심적이긴 한데 네. 자기중심성의 극치를 두 분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는 하나가 더 들어있죠. 욕심. 욕심. 예. 정말 욕심 덩어리 같아요. 욕망과 욕심 덩어리.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외 활동 중단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진짜 할까요? 아니면 근데 어제 내용을 보면 여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대통령이 주었거든요. 아니 최소한 안 받아들인 거고요. 그거는 그냥 사과는 니네가 사과하려니까 형식만 갖춰줄게. 내용은 동의가 하나도 안 돼 이거였어요. 맞아요. 예. 핵심이 예. 그게 뭐가 사과예요? 그거를 사과 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쇼한 거고요. 쇼했다. 사과 예. 쇼했다. 사과 쇼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들어오세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아니 돼요? 예. 이따 모시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자,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사과 쇼를 한 것이다. 사과 쇼고 지금은 예. 국민들은 분노를 마구 네. 표출하셔도 돼요. 네.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각자 각 상임위에서 네. 자기 눈앞에 알겠습니다. 놓인 역할을 자기가 선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